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주차 3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텔 마케팅 중에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편이지만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텔 마케팅 업무의 기능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전에 표에서 기억나시죠? 마케팅 이사, 또 비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 판촉 부장과 연예 판촉 부 홍보실장, 그 다음에 객실 판촉과 연예 판촉, 객실이야. 그런데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현재 5스타 호텔에서는 연예팀이 별도이기 때문에 연예 예약은 별도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홍보실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호텔 마케팅 믹스입니다. 자, P입니다. 4개. P. 왜냐면 P로 시작하는 부분이 단어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4개가 있다. 요즘엔 뭐 더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를 얘기를 하죠. 중요한 4개인데 앞에가 P로 시작하니까 4P다. 그래서 4P 마케팅 믹스 이렇게 합니다. 4가지 요소들을 어떻게든 정해서 어떻게 구조할 거냐. 첫 번째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뭐죠? 상품입니다. 상품.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price. 얼마로 할 건데요. 이런 얘기죠. 세 번째 place. 장소도 있지만 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또는 어떤 유통의 과정을 겪을 것이냐. 네 번째 프로모션. 어떻게 이벤트 또는 뭐 어떻게 알릴 거냐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이죠. 두 번째 광고, 세 번째 홍보, 네 번 이벤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호텔도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어떤 상품을 할 거냐, 어떤 가격이냐, 플레이스 어떤 유통이냐. 근데 유통은 제조업과 약간 틀리죠. 뭐 라면을 만들어서 트럭으로 싣고 뭐 편의점에 갔다 이런 게 아니죠. 호텔은 기본적으로 호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소라든가 유통이기 때문에 조금 호텔 내부에서는 장소의 개념이 강하고요. 호텔 상품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유통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호텔은 내부적 장소 개념이라면 지금은 비대면 시대에는 외부적으로 나가는 제조업과 비슷하게 유통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모션 4가지가 다시 있다.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 홍보, 이벤트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마케팅을 떠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때 마케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4P입니다. 4P. 이것을 어떻게 정해서 익살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호텔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먼저 뭘 생각합니까? 4P를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덕트냐? 우유 빙수로 할까? 가격은 얼마로 할까? 이걸 어떻게 유통시켜야 될까? 어떻게 호텔 내부에서 팔아야 되나? 아니 외부에는 인터넷에 올려야 되나? 그 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하지?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나? 아니면 손님한테 얘기하나? 우편으로 보내나? SNS에 올리나? 아니면 뭐, 뭐 테이블에다가 뭐 이렇게 인쇄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객실에 비치해 놓을까?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관리 전략입니다. 자, 호텔 마케팅이라는 것은 호텔의 고객을 대상으로 나의 물건을 어떻게 팔 거냐. 그러기 위해서 4P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싸움이죠. 처음에 계획을 짤 때는 어떤 고객 또는 어떤 시장 또는 어떻게 이것을 소구해서 어떻게 타겟팅해서 어떻게 뇌수에 남길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 싸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소구하고 다시 오면 또 다시 데이터 갖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최근엔 더 달라졌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디지털 생태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죠. 그래서 손님들이 모여들게 하고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다시 나갈 때 다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시대의 디지털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도 호텔 내부 단위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런 생태계 속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한테 접근하는
플랫폼 시대가 왔다. 전시가 되겠지만 호텔이 플랫폼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움직이는 연예인과 같은 자유롭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웨이터가 돼야 된다. 그런 지배인이 돼야 된다. 그런 사장님이 돼야 된다. 고객과 소통해야 된다. 신사숙녀가 신사숙녀랑 같이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생존해서 이기고 1등하고 옆에 호텔한테 뭐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위치에서 소통하면서 각자 차별화된 그런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 다른 패러다임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인류 호텔리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학 온 지 얼마 안 돼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입니다. 호텔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텔 이미지 관리 전략. 지금 여러분들 이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 부서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의 마케팅 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미지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이끌어갈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해봐라. 그럼 뭐겠습니까? 자, 3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익을 버는 거고요. 돈을. 그러나 손해보지 않는 이상 똔똔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지가 좋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때 돈을 벌려고 하든가 아니면 돈이 안 돼도 손해만 안 보면 우리 호텔이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은 뭐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모든 전략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벤트 많죠. 호텔의 어떤 중요한 장소들을 그 드라마 장소를 이용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 그 호텔에서 촬영을 하고 호텔에 광고를 해주고 이런 거는 호텔이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영업에 방해될 수가 있죠. 손님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큰 손해가 아니면 돈을 안 벌어도 이미지를 업하는 작업들이 있다. 드라마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명한 뭐 권투샵이라든가 뭐 유명한 모달 선발 대회 또는 뭐 바둑 대회 이런 거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호텔에서 그런 걸 했어. 이런 이미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돈을 떠나서 호텔이지만 저런 거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올릴까 이런 거에 대한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발상과 이런 걸 해서 돈을 떠나서 때로는 이미지가 올라간다. 그럼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호텔입니다. 단지 먹고 놀고 자고 가는 곳이 아니다. 문화의 장소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끌어들여서 추후에 이윤을 벌어도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 마케팅 부서가. 자, 네 번째, 서비스의 유행어 전략입니다. 그렇죠. 모형의 서비스가 특징인데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돈을 벌 것이냐.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4P의 첫 번째가 뭡니까? 프로덕이죠. 프로덕.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 전략. 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요. 내부 마케팅이 뭐겠습니까? 내부 마케팅. 그러니까 위부의 물건을 파는 것에 비해서 내부에서 물건을 파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부 마케팅은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 그래서 물건 상품에 대한 내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종사원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마케팅적으로 중요하고 인사부서라든가 현업하고 같이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수요와 공급 조정 전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의 자본주의 속에서 시장 수요 속에서 호텔이 이윤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상품을 기획해 나가는 마케터들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수요가 없어도 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플라이 디맨드 속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창출하거나 수요를 따라가거나. 너무 과잉되고 밸런싱이 되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죠. 이미지도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중심으로 창출과 공급을 통해서 밸런싱을 맞춰서 이윤과 이미지를 함께 끌고 가는 게 이게 뭐다? 호텔 마케터의 임무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크게 할까요? 자,
호텔 기업의 판매 촉진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개발한 호텔 상품과 같이 시장에 새로 도입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가격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정보들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 시장에 알리는 겁니다. 서비스 구매에 대한 고객의 의구심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기도 하고요. 호텔 기업 이미지 구축을 제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다? 판매 촉진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득입니다. 설득. 고객을 마케팅 쪽으로 설득하는 과정의 내용이죠.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호도를 증대시킨다. 우리가 사실 설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에서는 뭐예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달성이 뭐예요?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이 바로 팔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종 목표는 물건을 파는 거지만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신뢰를 갖고 선호도가 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오고 다시 오고 충성도가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의 하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첫째, 선호도가 증대시켜주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괜찮네? 괜찮을까? 선호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호텔 기업이나 상표, 브랜드죠. 이거에 대한 고객의 애호도. 애호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괜찮나? 이게 아니라 좀 더 밀착된 애착을 갖게 된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애호가 있어서 선호도보다는 애호도 있어서 브랜드나 상표에 대해서 이게 갖게 되면 동일시하게 되는 개념, 신뢰의 개념, 뭔가 내 편이 된 것 같은 그런 거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선호도도 있지만 애호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밀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뭐예요? 호텔 마케팅에서는 설득을 잘해야 된다.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 선호도, 애호도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 과정, 프로세싱이죠. 다음입니다. 경쟁 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다른 상표로 이동으로 공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호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친하니까 우리 거 사줘 전화해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정당한 경쟁의 설득을 당해서 넘어가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쟁 호텔의 서비스보다 우리가 무엇이 좋으냐? 그래서 좋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 많이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왜? 5스타의 호텔이 좋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겠어요? 차별화의 문제죠. 최고급의 손님들이 A, B를 다룰 때는 뭐겠어요? 자기가 느끼는 가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차별화죠. 1, 2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차별화를 찾아야 됩니다. 옆에 호텔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고객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지금 또는 미래에 구매하거나 예약하도록 설득시키는 거죠.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설득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상을 갖게 되고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충성을 갖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면 다시 컴플레인을 또 해소함으로써 오해를 풀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가갈 것이냐가 마케팅 입장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객과 닮아가는 과정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공 서비스의 유형과 질에 대한 고객의 애착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고객이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거나 흥미가 없거나 조금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화시켜 내 편으로 만드냐의 문제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떠한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 손님들은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할 가능성이 커요. 안 와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고 불만이 없네? 그게 아니죠.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따라서 말이 없다고 불만이 없다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끌어내면서 단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줬네? 안 해줬네? 이거 갖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테스팅을 할 때는 생각과 의견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간소하게나마 실제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 우리 호텔에만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적인 근거를 가져내. 때로는 페이크 데이터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아닌데 사람이 로봇 도술이 있고 로봇가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어때요? 라고 의견을 얻거나 아무튼 간에 페이크를 통해서라도 실제적인 데이터지 생각과 의견을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마케팅이 그런 겁니다. 다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고객의 서비스를 구매, 예약할 수 있는 장소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는 안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 논문에 보면은 우리가 뭐 자꾸 두 번, 세 번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짜증은 나더라도 몇 번 이상 정도 얘기를 해야 그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의하면 7번이랍니다.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나도 7번 정도 들어야 그래? 가볼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반복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가 자기 호텔에만 보여야 되는 상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반복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적인 생각을 포지셔닝 시키는 거예요. 포지셔닝. 그러니까 필수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거. 저기만 있네? 평범한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는 그런 상기적인 전략. 상기 전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포지셔닝이 그런 거거든요. 뇌에 어떻게 꽃이 갈 것이냐? 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 라는 주관적인 상을 개인이 갖게 된다면 구매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어지게끔 가능성이 크게 하는 다양한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객들이 언제 서비스를 예약하는지를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유인시키는 거죠.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런 건데 알았냐? 그러면 너 이때쯤 여기 오면 좋은데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하나 끌어오게끔 모든 팩터를 상기시켜서 이렇게 보면 세뇌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네 번째,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고객에게 상기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존재.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수단과 시간과 설득과 상기와 차별화 회수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나는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모카를 갈 거야. 나는 친구하고 친목회 할 때는 롯데 호텔에 갈 거야. 하얏트 호텔은 시설이 끝내줘. 어떤 확신에 찬 어떤 주관적인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호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쟤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상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호텔 기업의 판매 촉진 수단은 무엇이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대규모 직접 회로에 출연하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발전 속에서 기술이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된 그 이래로 20세기 후반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고도 발달에 의한 컴퓨터가 산업뿐만이 아니라 컴퓨터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 가정에 침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야 솔직히 저 세대만 해도 컴퓨터 다룬 지가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변화된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된 세대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예술에 접하거나 자연환경에 접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비롯해 문화, 예술, 스포츠, 오락, 엔터테인먼트 등과 제휴한 업종의 비약적 발전이 예측된다. 이제 퓨전화되고 컨버전스 되는 거죠. 인티그레이션 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굉장히 컨버전스 돼 있죠. 그래서 예술 관광, 의료 관광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복합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 인간과 접촉하면서 서비스 행위 혹은 서비스제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평온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해주지만 관대산업, 하스피탈리티죠. 그중 핵심을 점하는 것이 호텔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질수록 관광은 늘어나고요. 관광에 여러 가지 여행 항공도 있지만 꽃은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의 답은 관광이고 관광의 답은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호텔 리어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마케팅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호텔 마케팅이 변화된 마케팅 인터넷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코로나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10주 차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대 인터넷 마케팅 시대를 봐야겠죠. 첫 번째 인터넷 마케팅 개념.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발견하고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 아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화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인터넷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기본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택트 비대면 코로나 시대입니다. 새 인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호텔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호텔도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주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VR, AR 엄청난 폭발적인 지금 혁명이 소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뚫고 나가야 성공하는 거고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지체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두 가지 인류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인류맨으로 갈 거냐, 정치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도 컴퓨터도 이용 못하는 20살짜리가 있다.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이용해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핸드폰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공중전화 거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15년 내에 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호텔 인터넷 마케팅 개념 무엇이냐. 이런 시대에 호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을 통한 호텔 마케팅은 기존의 시장 점유율 지향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 무제한성과 다양성, 쌍방향성을 통해서 개별 고객에 접근해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호텔 마케팅 수단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시대에 호텔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 호텔이 인터넷을 마케팅의 매체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측정 가능성이다.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까지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완투한 마케팅 구현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의 온라인 시대죠. 핸드폰 다 사용하고 있고 SNS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이죠. 소셜 네트워킹. 이것을 통해서 교류하고 공감하고 홍보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호텔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그 만족이 아니라 뭐겠어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개인의 고객이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이윤화시켜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우리 기차역에 보면 뻥뻥 할 때 모여드는 그런 게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모여들게 하라. 데이터를 내 거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같이 공유하라. 이게 플랫폼입니다. 모든 게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웹사이트 구축 및 전략을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어떻게 손님과 소통할 것이냐. 두 번째, 컨텐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세 번째, 커뮤니티. 어떻게 하나의 손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구축이 돼서 서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문제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어떤 거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이게 뭐냐면 고객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이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나하고 우리 호텔하고 관계가 결정이 돼서 고객으로 계속 관계 유지가 될 거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유지할 것이냐 문제죠. 유지할 것이냐. 관계 유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해서 내용을 담아서 구축을 해서 상거래를 통해서 고객화시켜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략이 돼야 되고 웹사이트만이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매체 이런 것들이 공동적으로 발현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는 컴퓨팅이 가능한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바일 폰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유비쿼터스 환경이에요. 둘째, 종류입니다. PC, 노트북,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개인, 휴대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교환하는 겁니다. U 캠퍼스. 그러니까 하나의 캠퍼스처럼 이 안에서 다 활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는 집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 재미, 흥분이라는 건 흥미 같은 거 이런 거죠. 경쟁, 친교, 결속, 탈출 등의 탈출이라는 건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막 일탈, 여행을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탈 이런 거예요. 등의 즐거움을 주고 최고의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며 놀이의 진실을 창조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호텔이 테마파크처럼 이런 사업화처럼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빠르게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9주차에 3편이 지났는데 약속한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 언택트 마케팅 호텔을 사려한 건데요. 10주차에 바로 진도 나가기 전에 아직 제가 등재는 안 됐지만 쓰고 있는 논문이지만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